안녕하세요. 구호과 송쌤입니다. 오늘은 김소월의 먼 후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먼 후일의 갈래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 후일은 시대상 현대시이고요.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현대시이고요.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운 시이기 때문에 자유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시이기 때문에 내용상 서정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년부터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고 해서 미래의 상황을 뭐하고 있나요? 네, 미래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라고 해서 나의 말이 해서 여기서는 시적 화자가 내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네요. 자, 그러면은 시적 화자가 나왔으니까 그 시적 화자가 주로 바라보고 말하는 대상인 시적 대상도 있어야 되겠죠. 그 시적 대상은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일행에 당신이 요 시적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어서 시적 화자, 시적 대상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네,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가 1년의 내용이고, 자, 1년에서는 화자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먼 훗날에 내가 임과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잊었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이어서 이연을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이라고 했는데, 자, 뭘 나무라면일까요? 네, 맞아요. 1년에서 화자가 당신을 잊었다고 말한 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걸 나무라면 이런 말입니다. 자, 당신이 내가 당신을 잊었다고 말한 것을 속으로 나무라면 화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겠대요? 네,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는 무엇이죠? 네, 그래서 화자는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렇게 시에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들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알아두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연의 내용이었고, 자, 이연에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미 자신을 잊은 것을 나무라면, 네, 그때는 무척 님을 그리워하다가 잊었다. 이렇게 말할 거래요. 자, 이어서 사면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내가 당신을 잊었다고 말한 것을 나무라면, 자,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할 거래요. 자, 뭐가 믿기지 않아서요? 네, 아까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거죠. 시적 상황,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 시의 시적 상황, 이별의 상황이었죠. 네, 임과 이별한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이렇게 대답을 할 거래요. 자, 이어서 마지막 사연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어제도 안 잊고 라는 얘기는 어제도 못 잊었고 오늘도 못 잊었고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자는 임을 잊지 못하고 있고 그리워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자, 이거는 잊겠다는 얘기입니까? 못 잊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아요. 못 잊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들, 어, 입에 달고 사는 얘기들 있죠? 숙제 내일 할게, 다음에 할게, 다음에 할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숙제를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대부분 숙제를 안 하고 싶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여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 훗날 있겠다는 얘기는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잊지 못했고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거다. 잊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전노라라고 하는 이 시어는 반어적 표현인 거죠. 네, 여러분 반어적 표현이 뭡니까? 네, 속마음과 상반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네, 여기서는 겉으로는 봤을 때는 이전노라인데 그 속마음은 어떤 속마음이 숨겨져 있는 겁니까? 네, 잊지 못할 것이다, 잊을 수 없다. 라는 그 속마음이 담겨져 있는 반어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 잊지 못한다,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속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시의 사연, 마지막 사연이 되겠고 임을 절대로 잊지 못하는 애절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시 전체에서 다룰 만한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일단 1년의 이전노라랑 2년의 무척 그리다가 이전노라, 그다음에 3년의 믿기지 않아서 이전노라를 통해서 요 그리움 또는 잊을 수 없는 요 마음을 점점 더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의 강도나 세기를 강하게 점점 세게 함으로써 표현을 강조해주는 표현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점층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점층법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운율적인 측면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1년을 가지고 좀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자, 먼 훗날 뛰고 당신이 뛰고 찾으시면 뛰고 그때에 뛰고 내 말이 뛰고 잊었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선생님이 몇 마디씩 나눠서 낭송을 했습니까? 네, 3개 마디씩 나눠서 낭송을 했죠. 자, 이렇게 시를 낭송할 때 끊어있는 마디가 반복이 되면 운율이 형성이 되죠. 그런 운율을 이제 음보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 시는 몇 음보율이 되는 거죠? 네, 3마디씩 끊어서 낭송이 되기 때문에 3음보율이 되는 거죠. 보통 이 3음보율 같은 경우는 민요적 율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민요에서 많이 보이는 율격이기 때문에 민요적 율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요라고 하는 거는 예로부터 민중 사이에서 불려오던 전통적인 노래를 이르는 말이에요. 통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민요에서 이렇게 삼음보율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민요적 율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만약에 문제에서 이 먼우율은 민요적 율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맞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운율이 형성되는 요소로는 시어 반복이 있겠네요. 여기 지금 먼 훗날이라거나, 그다음에 당신이, 그다음에 뭐 이전노라, 뭐 나무라면, 뭐 이런 시어들이 반복이 되면서 운율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시어들이 반복이 돼도 운율이 쉽게 형성이 되죠. 네. 그 다음으로 운율이 형성되는 요소로는, 자, 지금 여기 1, 2, 3년을 보면 그 마지막 그 행들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뭐뭐하면 뭐뭐노라라고 지금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것도 반복법의 일종으로 운율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요 부분도 이 시에서 운율이 형성하는 요소로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페이지로 넘어와서 작품 정리를 같이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칼레 부분은 우리 아까 앞에서 같이 다뤘으니까 넘어가고 성격 부분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격의 예상적이라고 먼저 나와 있는데, 이 예상적이라고 하는 거는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떠난 당신에 대해서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이 시의 시적 상황이 뭐였습니까? 네, 이별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과 관련된 성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으로 우리 아까 앞에서 많이 봤던 이제 민요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측면은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운율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문보율이 민요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격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민요에서는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주제가 많이 나타나요. 내용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 작품도 이 머누이라고 하는 작품도 떠난 당신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거로서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 그 주제 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민요에서 많이 나타나는 주제들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민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 모두 다 민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측면으로 보면 첫 번째, 서문보의 규칙적인 민요적인 율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아까 앞에서 많이 했던 거고 언급했던 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 보면 이제 반어적 표현을 반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사실 아까 앞에서 했던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반어적 표현이 반복되는 게 어떤 표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어? 네, 이전노라 얘기하는 거죠. 네,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시상의 흐름에 따라서 당신을 그리워하고 잊을 수 없으면 점점 더 강하게 표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아까 앞에서 다뤘던 거죠. 잊었노라,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라고 해서 점층법 얘기했었죠.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특징 여러분 교재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그 미래 상황을 가정함으로써 뭐뭐 하면 이렇게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라고 미래 상황을 하면서 시상을 전개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머누힐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느라 수고했어요.